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회고요. 자, 3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빈칸 추론의 포인트부터 먼저 잡고 내용 파악을 해보자라는 것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은 첫머리에 있었고요. 첫머리부터 나온 내용을 보시면 연구의 표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연구의 결과부터 먼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켜서 나머지 내용을 좀 더 구체화시키겠다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 빈칸한 속성을 알기 위해서 이 실험 내용을 정확히 판단해서 그걸 그대로 일반화시키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일반화시키는 거. 그래서 많은 종들 뭘 가지고 있다?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빈칸한 속성을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야. 뭐에? 사물들의. 그들의 어떤 환경에 있는 사물들의 빈칸한 속성을 추적한다. 그리고 여기에 누구의 예시가 나와? 이 G의 실험 예시가 나오죠. G의 실험 예시는 얘의 구체화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여기에서 톤스 앤 플래시로 자극을 합니다. 노출을 시키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실험자들이 G한테 뭐 소리나 플래시 오브 라이트, 빛을 이제 노출시키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G들은 처음에는 훈련을 받아 누르도록 왼쪽 레버를 눌러 뭐 할 때 G들이 두 톤을 듣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소리 두 개를 들으면 왼쪽 레버, 라이트 레버를 눌러 언제 G들이 네 번의 소리를 들었을 때 이렇게 훈련이 되어 있다는 거야. 그리고 the rats were also 또한 두 번째 배웠다라는 건 trained 됐다라는 것의 연속성이죠. 그렇죠? 또 왼쪽 레버를 누르는데 뭐에 반응해서 두 번의 플래시라이트, 깜빡깜빡 뭐 이런 것들에 반응해서 왼쪽 레버, 네 번의 플래시라이트에 반응해서 오른쪽 레버를 누른다까지가 여기 이제 실험군, 그치? 실험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들이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옵젝트가 상징하고 있는 구체화가 누가 돼야 되겠어? 톤스 앤 플래시스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실험을 통해서 그러면 쥐들이 소리와 플래시라이트를 비추게 되었을 때, 듣거나 비추게 되었을 때 얘네들이 이 옵젝트에 대한 어떤 속성을 추적해낼 수 있는지 그걸 이제 찾아보자 이거야. 두 번은 왼쪽, 빛이든 소리든 두 번은 왼쪽, 네 번은 오른쪽이었습니다. 실험 결과가 어땠을까? 그렇다면 what would the rats, 쥐들은 do, 뭘 했을까? When presented one tone, 한 번의 소리와 한 번의 플래시 오브 라이트를 비추게 되었을 때, 이건 경우의 수에 없었잖아. 그지? 두 번의 왼쪽, 네 번의 오른쪽. 이게 전부였는데. 그럼 한 번의 소리와 한 번의 플래시 라이트를 들으면 어떤 결과를 일으킨다? 즉각적으로 레프트 레버를 누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뭘 나타내는 거야? 얘네들이 이제 암호화가 되어 있었던 거야. 그 이전부터. 뭐라고? 자극에. 여기서 말하는 자극은 원톤, 원 플래시 오브 라이트. 이것이 두 개의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으로서 암호화가 되어 있는 거지. 어떤 개념? 이거구나 라는 생각. 그치? 이게 투 이벤트라는 것이구나. 또 쥐들은 즉각적으로 오른쪽 레버를 뭐에 반응해서 두 번의 소리와 두 번의 플래시라이트를 적용해서 이번에는 이거에 대한 생각이 나타난 것이구나 라는 거. 그치?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빛과 소리, 이것에 대한 사물의 추적의 포인트는 뭐? 한 번의 소리와 한 번의 플래시 오브 라이트를 두 번으로, 두 번의 소리와 두 번의 빛을 네 번으로서 인지할 수 있는 능력, 그 속성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보기를 한번 보시면 쭉 봤을 때 우리가 매스메티컬적 방법이다라는 게 눈에 띌 수 있었다는 거. 그치?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한번 봐주시고 제목으로 한번 보도록 할까? 그러면 결국 우리가 동물, 여기에서 쥐라는 어떤 구체적인 예시로서의 어떤 설명을 얘기하고는 있었지만 결국 첫 문장에서의 주제는 뭐였습니까? 많은 종들이 다 그런다. 그치? 많은 종들이 이 수학적 속성들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니까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정답화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 몇 번이었다? 1번부터 볼까? 반복. Key of successful training. 여기에서의 핵심은 반복과 그에 따른 어떤 성공적 트레이닝의 핵심.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죠. 계산? 뭔가 된 것 같은데 작은 동물들도 할 수 있는 게 계산이다. 여기에서 이제 많은 동물들의 속성들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좀 더 가까울 수 있겠죠, 얘가. 그치?
그 다음에 3번 가능성. G가 뭐 할 가능성? 공통의 features, 공통분모를 찾고자 하는 특징이 아니었죠. 시야와 히어링의 비전과 히어링 관계는 벌서스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이 둘의 관계에 동일시할 수 있는 관계가 있었다. 심지어 숫자들도 숫자가 더 쉽다. 뭐 하기에? 미안. 심지어가 아니었죠. 미안. even과 odd의 관계니까, 그치? 짝수, 홀수입니다. even은 우리가 고른이라는 형용사도 있고요. 짝수란 뜻, 반면에 odd는 홀수입니다. 홀수. 짝수와 홀수 관계 역시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다? 모든 수학적 능력이 있다. 종들에게는 그걸 나타내고 있는 게 2번이었다. 이렇게 몸풀기를 한번 해봤어요. 32번. 요게 그나마 좀 많이 좀 헷갈리는 요소이지 않았을까. 막 어떤 이럴 때에는 여러분들이 뭐를 좀 가져가면 좋겠냐면, 어떤 우리가 소재를 봤을 때 소재가 같다, 다르다라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예전에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얘기 많이 했죠. 그렇죠? 그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플러스적 요소를 가지고 있냐, 마이너스적 요소를 가지고 있냐. 그러니까 논리에는 굉장히 많은 어떤 법칙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 법칙을 좀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이분법 구조야, 사실. 이분법. 이게 같게 말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다르게 말하고 있는 거냐. 이게 핵심인 거고. 그게 소재가 한 개이든 두 개이든 간에 이 한 개라는 소재를 한 개로 나타냈을 때 그 한 개의 속성이 글을 내려감에 있어서 같은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시켜주고 있느냐, 아니면 소재가 두 개라면, 아니면 소재가 한 개라면 그 속성을 같은 내용으로 계속 끌고 가고 있느냐, 아니면 중간에 바꾸어서 다른 속성으로서 같은 속성을 얘기하다 다른 속성으로 우회를 하게 되느냐, 이런 것들도 좀 봐주셔야 되겠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소재가 두 개 정도가 언급이 됐을 때에는 그 소재가 계속 같게 연결이 되고 있는 건지, 혹은 두 개가 다르게 이분법 구조로서 내려가고 있는 건지, 그걸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수능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트렌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 포인트로 보시면, 따라서 문장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과의 순적 관계입니다. 어떤 하나의 행동이 has harmful consequences for you, 너에게는 해로운 결과물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하나의 행동이 can be rational, 합리적일 수도 있다 이거야. 근데 그 조건부가 있죠, 여기. 만약 뭐 하게 된다면, 빈칸하게 된다면 너에게 해로운 것도 결국 뭐다? 합리적일 수 있는 것이다. 비록 그것이 당신이 do not care about, 그것들을 보살피지 않더라도 결국 빈칸하게 된다면 결국 너한테 해로운 것도 합리적일 수 있어. 그러니까 합리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봐줘야 될 글의 소재였거든요. 합리성이라는 것, 너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것도 뭐 할 수 있다? 합리적일 수 있다. 근데 그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빈칸하면 그렇다. 요걸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내가 나한테 해로운 것이 합리적일 수도 있는 조건, 그게 무엇이냐? 여기에서 이제 판단해 보도록 합시다. 쌤이 파란색으로 써서 잘 안 보이나? 일단은 첫 번째 가보도록 합시다. 합리적인 행동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떻게 보여질 수 있어? 복잡한 것으로서 보여질 수 있어. 세미콜론은 뭐야? 구체화시키겠다는 거야. 그치?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건 좀 더 통합된 어떤 개념이라는 거야. 합쳐진 개념. 그치? 이게 무슨 얘기냐?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줘야겠죠. 어떤 한 합리적인 행동은 행동이야. That is not irrational. 비합리적이지 않은 행동을 우리가 합리적인 행동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면 그 어떤 행동, 비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그 어떤 행동도 count as rational. 뭐로서 중요할 수가 있어? 합리적인 것으로서 나타낼 수, count 될 수가 있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면 any action, 어떤 행동이든 does not have 여기 harmful consequences for you, 너에게 해로운 결과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어떤 행동 또는 행동들, those for whom you care, 네가 잘 생각하지, 보살피지 않는 사람들,
네가 보살피는 사람들이나 너에게 해로운 결과물을 가지고 있지 않은 행동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합리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거지. 그렇지? 나한테 비합리적이지 않으면 그게 합리적인 거지. 그래서 역시 인과관계 뭐야? 순접.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이야. 그러니까 이 합리성이라는 것은 does involve, 정말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직 간접적으로 오직 뭘 포함하고 있어? egocentric character of irrational action. 이 비합리적 행동이라는 것에 자아중심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여태까지 얘기한 게 뭐야, 얘들아? 나에게 있어서 해롭지 않은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는 거지. 그치? 나에게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특징은 뭐야? egocentric properties. 이 캐릭터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필자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야. 결국 합리성이라는 건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한테 해롭지 않은 것들이 합리적인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필자가 말하고 싶은 건 합리적인 행동이라는 개념 자체는 또한 추가적으로 나에게 있어서 해롭지 않은 것도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한 뭐로 통합될 수 있냐면 이성이라는 개념과 통합될 수 있어야 돼. 근데 이 이성이라는 건 뭐냐? needs not to be egocentric. 합리성이라는 건 원래 나 중심적, 자아 중심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나한테 해롭지 않아야 그게 이성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성적이라는 개념 자체, 여기 합리적이다라는 것은 이성이라는 개념이 포함하고 있는데, 그 이성은 뭐가 필요 없어? 이고센트릭이 필요 없는 거야. 자아중심적이 필요 없는 거야. 그럼 얘기가 달라지는데, 합리성이라는 건 결국 나한테 마이너스적인 것이 합리적일 수 있는 거야. 그 조건이 어떻게? 빈칸하게 되는 거야. 오케이? 빈칸하게 된다는 게 요 이고센트릭 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인 건데,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찾아주셨어야죠. 정답의 근거 나오죠, 여기서. 정답 포인트 보면 어떤 사람이든 will benefit from your actions. 너의 행동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것이다라는 그 사실. 어떤 사람도 너의 행동으로부터 이익을 취할 것이다라는 그 사실이 얘가 본주어. 사실이 is a reason, 바로 이성이라는 것이거든. 나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이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이 바로 이성이라는 건데, 근데 그 이성이라는 건 not limited, facts, 이런 사실에 국한돼 있지 않아. benefits to you, 요것도 benefits죠. for whom you care. 너나 네가 보살피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익을 취하는 것과의 사실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그럼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된다? 따라서 너한테 끝나지 않고 너한테 합리적이지, 너한테 마이너스적, 해로울 수 있는 것이 결국 합리적이 될 수 있어. 그 조건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남에게 이익이 갔을 때, 그치? 나한테는 해롭지만 남에게는 이익이 돼도 그게 결국 비록 네가 그것들에 대해서 그 이익들에 대해서 잘 보살피지 않더라도 결국 그 행동은 뭐가 될 수 있다? 합리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너에게 있어서, 그렇지? 너에게 있어서 해로운 사실을 가진, 해로운 결과를 가진 그런 행동조차도 합리적일 수 있어. 뭐가 되면 이고센트릭에 국한되지 않으니까 남에게 있어서의 이익을 가져다 주면 그게 합리적일 수 있는 거야. 그렇지? 너에게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것도 남에게는 플러스가 될 수 있다라는 조건부가 이 글의 내용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라는 조건을 찾아주셔야 되는 게 이 문제 포인트인데, 1번 뭐가 되겠어? Ways to distinguish rational and 제목이잖아. 1번 빈칸에 들어갈 말. 내가 뭐가 있을 때 compensating benefits, 그러니까 이익이 되는, 보상이 되는 어떤 이익이 있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너한테 이고센트릭에 국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아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게 합리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번 체크될 수 있겠고, 2번은 뭐야? 그것이 목표지향적이었을 때, 뭐와 모든 것이 다 일관성이 있었을 때와는 상관이 없었고요. 이고센트릭이냐? 그렇지 않아도 합리적일 수 있다. 이 합리성에 대한 얘기였죠. 그들이 또한 이 death blow to your enemies라는 표현 자체가 여기에서 이제
쓰인 표현은 치명타를 입혔을 때 너의 적에게 또한 치명타를 입히다라는 뜻이거든.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There is no other option. 다른 선택권이 없었을 때 남겨진 모두 연관된 사람들에게 남겨진 선택사항이 없었을 때 될 수 없죠. 그것이 결국 너의 어떤 자기 이익의 최대치가 되었을 때 아니야. 나한테 이건 이고센트릭이잖아. 그렇지? 나한테만 중심적인 것이니까. 타인에게도 이익이 된다면 나한테 해를 입혀도 그것은 합리적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같다 다르다. 역시나 however 뒤에 방향성을 다르게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이 글의 핵심상. 그치? 이고센트릭적 특징을 other oriented, 다른 사람의 특징으로 잡아둔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제목화시켜보면 뭐가 될 수 있을까라는 거. 합리적인 것과 비합리적 행동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었죠. 그렇죠? 이익이 누구한테 어떤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것은 합리적일 수 있는 것이다. 그게 2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합리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기중심적 행동이 또한 무슨 역할? 공공의 이익, 이 얘기 아니고요. 합리적인 어떤 판단의 불가능성, 사회적 영향력에 있어서의 불가능성. 그 다음에 intervention, 개입이죠. 타인에 의한 개입, 바로 필수적인 합리적 판단에 있어서의 요소이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재들을 다 갖다 쓰고 있기 때문에 항상 선생님이 말씀드린 제목에 있어서 꼭 여러분들이 이 글 안에 있는 소재가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글의 소재는 뭐였어 결국? 합리성 아니야? 레이셔널리티였어. 그렇지? 그러면 제목 안에서의 레이셔널리티가 빠지면 사실상 걔는 정답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얘나 이런 판단, 레이셔널이라는 단어만 일단 보자면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가 그치? 이런 식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제거가 됩니다.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방향성이나 특징을 보시고 맞는지 틀리는지만 판단해 주면 되는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제목은 항상 그래야 돼요. 33번. 33번 여기 있죠. 빈칸이 맨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얘도 만만치는 않은 글의 내용이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빈칸 포인트가 어딨냐? 여기 있습니다. In a world, 세상에서 어떤 세상이요? Where we are all so much more interconnected. 조건부가 하나 있습니다. 세상인데 어떤 세상? 일단 빈칸 문장이 있었기 때문에 조건부가 인터커넥티드한 세상에서 살고 있어. 우리 이런 세상 속에서 이 빈칸한 능력이 정말로 the real value added 이 표현을 좀 알아요. 진짜 가치 붙여진 이런 의미인데 밑에 나왔나? 부가가치란 뜻입니다. 얘는 그렇지? 플러스라는 거 정도는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진짜 가치다. provided by journalist. 빈칸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수란 말은 없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부가가치라고 했으니까 누구에게 있어서? 저널리스트들에게 있어서 언론인에게 있어서 빈칸한 능력은 이런 인터커넥티드한 세상에서는 필수인 것이다 를 얘기하고 있었죠. 이게 또 무엇인가? 요 시세 차익이라는 것에 대한 내용. 맞아. 각주 단어도 한번 볼까요? 밑에 주시면 좀 생소한 단어가 나올 거야. arbitrage라는 차익 거래. 그 다음에 arbitrage 하게 되면 이걸 차익 거래를 하는 사람을 얘기한다는 거. 그건 좀 알고 시작합시다. 그럼 차익 거래에 대한 설명이 먼저 필요합니다. 차익 거래는 이런 용어래요. 뭘 말하는 거야? Buying and selling of the same commodities. 똑같은 일용품을 다른 마켓에서 사는 거야. To profit from unequal prices and information. 그러니까 공평하지 않은 가격, 그런 정보로부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시장에다 똑같은 일용품을 파는 거야. 생수 500ml 한 병이 마트에서는 한 250원밖에 안 한다. 500ml가 꽤 큰 게. 좀 올랐으려나 이제? 한 300원 한다 치자. 근데 그 제주 삼다수 특정 아이시스 이런 물 한 병이 이게 편의점으로 가면 얼마가 돼? 한 700원에서 1100원? 이렇게 합니다. 제주 삼다수 제일 비싼 생수니까 1100원? 그 정도 합니다. 근데 그 1100원짜리 편의점 물이 예를 들어
산 중턱에 있는 매점으로 가. 그럼 사람들이 산 중턱까지 올라가서 그 물을 마시기 위해서 사야 돼. 그럼 사려면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 굉장히 비싸지겠지, 그치? 뭐 한 2,500원? 물을 2,000원에 팔아도 사겠다, 그치? 뭐 어쨌든.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뭐다? 차익거래다라고 얘기를 하죠. 똑같은 물품을 다른 지역에다 팔아가지고 이익을 챙기는 거. 그게 차익거래다. 성공적인 차익거래자는 교류하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 알고 있어. 사는 걸. 1달러, 시카고에서 1달러에 사서 뉴욕에서 1.5달러에 파는 거야. 그래, 이게 시세차. 미안. 이게 시세 차익이지. 그러면 핵심은 뭐야? 성공적인 이 차익거래자가 될 수 있는 핵심은 그럼 뭐야? 갖게 되는 거야. 뭐를? 넓은 망. 뭐에? 정보 제공하는 것이나 제공자나 정보 같은 것들을 많이 가지면 돼. 그리고 나서 알면 돼. 뭐를 어떻게 synthesize, 그것을 방식으로 딱 결합하는지. 어떤 방식? 그게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식으로 결합시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지방에서 맛있는 해산물이 있는데 막 흘러 넘쳐. 엄청 많이 일어나. 맞아. 그런 거 있더라. 이탈리아에 무슨 푸른 대게라고 있다고, 그게 갑자기 생태계 교란종으로 나타나서 어부들이 그물을 걷는데 꽃게. 근데 무슨 파란 무슨 블루 무슨 게래. 그게 막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지금 막 이탈리아 사람들이 막 곤란을 겪고 있다는 거야.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거 보면 뭐래? 굉장히 콧방귀 끼겠지, 그렇지? 왜? 우린 그거 막 쪄서도 먹고 막 찌개로도 먹고 막 지조 볶고 삶고 튀기고 다 하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럼 그런 거 보면서 차익거래자는 뭐야? 저거 쟤네들 이탈리아 사람은 그거 먹지도 않는데. 그럼 그거 어떻게? 냉동으로 아싹 해서 팔면 최고겠다. 그렇지? 이런 생각 들겠지.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차익거래에 대한 얘기에 대한 구구절절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 나옵니다. 한 사람이 arbitrage in markets, 이 시장에서 차익거래를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게 할 수 있겠죠. 다른 분야에서도 할 수 있겠죠. 한 분야에서 할 수 있다면. 오늘날 그래서 more than ever, 지금 그 어떤 때보다도 전통적인 어떤 영역, 뭐와 뭐 사이, 정치나 문화나 기술, 이 재정, 이런 것들에 대한 바운더리스가 어떻게 되고 있어? 지금 사라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익거래를 할 수 있는 분야들의 범주가 어떻다는 얘기야? 굉장히 넓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한 분야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른 분야에서도 할 수 있는데 그 바운더리가 사라진다? 그럼 차익거래가 할 수 있는 범주는 넓어진다. 그래서 너는 종종 cannot explain, 설명할 수는 없어. one, 하나를 뭐 없이는 referring to the others. 요게 핵심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너는 종종 이게 왜 그렇겠어? 왜 설명할 수가 없어? 경계가, 바운더리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 disappearing, 사라진다고 했지? 경계가 사라지니까 다른 것들을 언급하는 거 없이는 한 가지를 언급할 수 없다 이거야. 그치? 이 B를 언급하지 않고서는 A를 말할 수 없는 거야. 왜? 둘의 경계선이 희미해져서 같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이제 필자 정리합니다. 따라서 to be an effective foreign affairs analyst and reporter, 효율적인 외국 일의 어떤 분석가나 보고자가 되기 위해서는 you have to learn, 배워야 돼. 뭐를? How to arbitrage information. 차익거래 정보를 뭐 하는 거? 정보를 뭐로부터? disparate perspectives, 이 나뉘어진 관점으로부터의 어떤 그런 차익거래를 만들 수 있는 정보를 만든 차익거래하는 방법을 배워야만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뭐해? 그것을 weave it, 짜줘야 돼. 아까 이 weave 시킨다는 얘기 아까 앞에서 무슨 얘기 했었지? 그것을 뭐 한다? synthesize 한다고 하잖아. 그치? 그것을 모두 다 weave it, 짜놓을 수 있는 방법을 잡아놔야 돼. 뭐 하기 위해서? Picture of the world,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그림이요? You would have never, 당신이 만약 look at it in only one perspective, 오직 하나의 관점으로부터만 봤다면 절대로 볼 수 없을 그런 세상의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모두 다 짜놓을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아까 그랬잖아. 꼭 B가 있어야 A를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그것은 정보의 arbitrage의 차익의
이 차익거래의 어떤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거지. 뭐가? 이거가. 그치? 이게. 뭐 해야 된다고? 이것을 배워서, 차익거래하는 법을 배워서 그것을 같이 엮어 놓아야 돼. 그래서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 어떤 세상에? 인터커넥티드한 세상. 그럼 인터커넥티드한 세상이 앞에서 얘기했던 뭘? 위브한 세상. 그치? 샌더사이즈한 세상. 그치? 이 세상에서는 결국 뭐 할 수 있는 능력? 빈칸할 수 있는 능력이 정말로의 진짜 차익거래의 부가가치가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떤 능력을 얘기하는 거겠어 기본적으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능력? 같이 다른 것들, B가 없이는 A를 말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 두 가지의 모든 영역을 다 알 수 있는 방법. 그치? 컬렉트 정보를 어디서부터 모아? 그들의 읽는 사람들로부터 모으게 된다. 독자로부터. No. 그러면 언론인들에게 있어서 뭐가? 둘 다 엮어서 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To provide more information than anyone else. 그 어떤 사람보다도 정보를 더 많이 알아야 된다. 정보의 과부하? 이런 거 아니죠. 많이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 디테일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리드, 뭐가 있어야 돼? weave, synthesize의 능력, 읽을 줄 아는 능력. 그치? 그래서 to connect the dots, 그 점을 연결시키는 방법. 그치? 그걸 알아야 된다가 핵심 내용이 될 수 있겠죠. 정답은 그래서 뭐다? 4번. one과 the other를 엮어서 볼 수 있는 능력. 그게 필요했다. 5번엔 obtain facts. 사실을 얻는 능력. 즉각적으로 disperse. 4번에 퍼뜨리는. 그치? 그것들을 즉각적으로 퍼뜨리거나 그 사실을 얻는 능력. 이런 얘기인데 5번도 아쉽죠. 그래서 그 둘을 연결시키고 그걸 읽을 줄 아는 능력. 그게 필요하다. 차익거래에 있어서는. 자, 이 글의 제목 한번 엮어봅시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언론에게 있어서는 그 둘의 영역들을 둘 다 알아서 엮어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글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포인트로서는 몇 번? 1번부터 볼까? 연결을 이끌어내는 방법? 이거 좋은데? 근데 정보의 차익거래 속에서 연결을 이끄는 방법? 분야 정도 봐줘야 되지 않을까? 그치? Pass through boundaries. 이 영역을 건너뛰는 거야. 넘는 거야. is using arbitrage. 이 시세 차익을, 용이한 시세 차익을 사용하는 것과 함께 이 영역을 건너뛰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건너뛰다. 역시 될 수 없고요. 그리고 넓은 정보망, 차익거래에 있어서의 넓은 정보망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 아니고, 언론인에게 있어서 이 글의 핵심 포인트는 그래서 이게 꼭 들어가줘야 되겠죠. arbitrage. 그렇지? 얘네들도 다 마찬가지였지만 정보의 arbitrage가 결국 뭐이다? 언론인들에게 있어서는 필수적 요소이다. 그게 뭐다? 서로 엮어주는 능력. 그걸 얘기하는 거죠. 분리된 어떤 disparate perspective, 퍼진, 갈라진 어떤 관점. 그게 인터커넥티드 세상 속에서 갈라진 관점. 그것만 얘기하는, 그걸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언론인들에게 필요하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정답 그래서 4번. 체크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제목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3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빈칸 역시 맨 마지막 쪽에 있었고, 얘는 구문을 좀 아셔야 돼. 구문 첫 번째 한번 보시면 only by ing가 먼저 나옵니다. only 플러스 부사구가 강조되어 있고 지금 뭐 돼 있어? 조동사, 주어, 동사, 원형어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오직 빈칸함으로써만 우리는 거부할 수 있다. 뭐를? 이 능력이 한 유형의 지능이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사실 이 단어에 대한 역할이 사실 굉장히 헷갈리게 만들 수 있는 역할이야.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 disability가 뭔지 아셔야 되겠고, 이 능력이 지능이다라는 것을 뭐에? 부인당한대. 뭐 함으로써? 오직 빈칸 함으로써. by ing는 무슨 역할이라고 했지? 방법을 얘기한다고 했어. 그렇지? by ing는 항상 방법을 얘기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방법. 그래서 빈칸 함으로써만 이 능력이 부인될 수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지?
빈칸하면 이 능력이 부인될 수 있어. 한번 봅시다. 내용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죠? 역시나 however 여기 포인트 한번 잘 보셔야 되겠고 여기 보시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We have seen only cases. 우리는 오직 이런 경우들을 봅니다. 인간의 어떤 지능이 똑같다 또는 더 위대하다. 뭐보다? 동물의 지능보다. 그렇죠? 그럼 첫 번째는 뭐야? 인간이 동물에 비해서 두 개의 소재를 쓰고 있습니다. 그레이터하다. 지능적인 부분에서 더 위대하다. 아마 동물들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겠죠. 동물적 마인드는 모두 다 열등해. 인간의 어떤 마인드보다. 계속 똑같은 얘기. 확실히 인간은 크게 우월하다. 뭐든 모든 지구상 동물들. 그들의 어떤 능력적인 부분. 어떤 능력? 언어적인 능력에서. 그러니까 지능이라는 측면에서 인간이 뛰어나고 있는 가장 첫 번째가 뭐겠어? 언어 사용 아니겠어? 언어를 쓸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배울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지? 이 측면에서는 지능적인 부분에서 인간이 더 뛰어나를 얘기했던 건데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서부터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이 관점을 받아들여 버리게 되면 우리는 플러스로가 마이너스로가 wrong conclusion으로 가게 될 거야. 마이너스로 가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 생각 잘못됐어 라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동물은요, unique abilities를 가지고 있어요. not shared by human, 인간이 갖고 있지 않은, 공유되지 않은. 가장 납득할 수 있는 경우가 돌핀의 재능인데 그 능력은 뭐야? 습득하고 처리하는 거야. 뭐를? 음향적 정보를 습득하고 처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음향적 능력을 습득하는 이 기술이 highly adaptive, 적응이 돼 있고 이건 지능의 한 유형이기도 해. according to 뭐에 따르면 뭐 합리적인 뭐 일반적인 어떤 정의에 따르면. 그러니까 동물에서도 이제 대조 뒤에 동물도 음향이라는 능력, 돌핀의 예시를 들어보면 음향감지라는 측면에서의 지능이라는 게 있어. 누구는 없는, 인간은 없는 지능이 있어. 이걸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잖아. 대조 이후에. 그치? 그러니까 거기다 furthermore는 뭐야? 역시 순서, 앞의 내용 그대로 이어가기. Not only can unaided, 그러니까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는 인간이 not match dolphin's ability, 이 돌핀의 능력을 매칭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최고의 인간에 설계된 transceiver, 그러니까 뭐 번역기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소프트웨어도 결국 그 능력을 따라잡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동물도 이런 측면에서의 지능은 가지고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잠깐만, 이 능력 어떤 능력을 얘기하는 거야? 동물 능력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 그치? 이게 동물 능력이라는 거. 그럼 동물 능력이 부인될 수 있다는 건 어떤 측면에서만 봤을 때야? 인간의 언어적인 측면만을 강조했을 때는 이 능력이 무시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되겠네. 그치? 그러니까 뭐 함으로써만 인간 중심적 생각. 그치? 그게 뭐야? 언어적인 측면만 봤을 때에는 우리가 뭘 부인할 수 있어? 저 돌핀의 능력을 부인할 수 있는 거야. 되니? 그러니까 돌핀의 능력도 능력인데 우리가 언어적인 측면만을 봤을 때 그 능력이 다 무시될 수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일반화시킬 수 있는 보기를 찾아주자가 이 문제의 핵심이었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1번 defining reasonably, 합리적으로 정의를 내려보는 거야. 어떤 지적 능력, 모든 종들의 지적 능력을 다 뭐 할 수 있다? 정의 내려보는 거예요. 인간 중심적. 어답팅, 채택하는 거야. 급진적으로 인간 중심적 개념, 지능에. 정답? 그래서 2번. 인간 중심적 지능만 채택하게 되면 결국 그게 뭐가 된다? 이게 부인될 수밖에 없는 거죠. 3번, examining. 철저하게 검토해보는 거야. 뭐를? 정신적 과정. 다른 종들의 어떤 정신적 과정을 철저하게 보네요. view A as B죠. 이 동물의 행동을 뭐로써 보는 거야? being conscious and considerate. 이 동물을 뭐로써 본다? 의식이 있는 것으로. 아니, 이렇게 보면 얘도 오히려 인간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거. 개는 코, 그치? dolphin은 주파수 이런 거 감지 잘하잖아. 이건 동물 중심적으로 본 거죠. 반대입니다. 뭘 강조하면 능력을, 뭐의? 동물 능력을, 인간 능력보다는. 이것도 똑같은 얘기죠, 뭐. 그치? 동물 중심적으로 보게 되면 동물이 위대하다는데 얘가 부인되려면 얘 중심적으로만 봐야 되겠죠. 그렇죠?
정답은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 글의 주제는 뭐로 정리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 결국 돌핀의 능력도 능력인 것이다. 그치? 그걸 찾아주자가 이 문제 포인트였죠. 그래서 이 단어 무슨 뜻이니? 디스피트가 논쟁하다잖아. 그치? 반박하다라는 뜻도 돼. 그래서 반박할 수 있는, 없는 존재. 뭐 동물지능의 존재. 그러니까 동물지능도 있다가 필자의 주장이었으니까 1번이 맞겠죠. 2번은 동물 훈련의 이점. No. 다른 유형의 지능 그리고 그 학습 스타일. No. D 매트릭스. 매트릭스가 장점이니까 이제 D가 붙게 되면 단점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 그 단점들. 뭐 이 인간의 지능의 우월성을 믿는 것에 있어서의 단점. 아니, 4번이 정답이 되려면 인간 중심적으로 보게 되면 편향된 생각과 뭐 이렇게 마이너스가 오게 된다. 이 단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습니다. 글 속에서는. 뭐의 발견? 동물 지능의 발견. 또 그들의 학습 능력.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1번 정리될 수 있겠네요. 이렇게까지 보고 좀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쉬었다가 저쪽에 갔다 올게요. 자, 35번부터 또 보도록 할게요. 35번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기준점이 항상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의 어떤 혼합, 요게 이제 소재와 특징을 먼저 잡으신 뒤에 나머지 넘버링된 번호가 그 두 문장에 대한 기준점을 잡으셔야 돼요. 승이 너무 초췌해 보이는데 괜찮아? 항상 그래서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 사실상 세 번째 문장부터 넘버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두 가지 두 문장을 얘기하고 있는 포인트를 각 1, 2, 3, 4, 5번이 얘를 기준으로 해서 봐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뭐로서 이해되어질 수 있다. 로지컬 익스텐션 오브 인간의 어떤 표현 능력의 어떤 연장이다. 논리적 연장이다. 오케스트라는 이거다 하고 정의부터 내리고 있죠. 그게 이렇게 시사되고 있어. 예를 들면 뭐라고 시사되어지고 있냐. 음악 악기가 have their precursor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pre라는 단어가 이제 앞에를 의미하잖아. 그치? 이 앞에를 의미하니까 이걸 우리가 전신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몸 앞에다가 두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In the natural ways, 인간이 어떤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방식 안에 이 그들의 전신을 가지고 있다. 악기들이. 그래서 그 연장은 누가 그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음악적 악기가 그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정리를 해보게 되면 오케스트라가 일단 소재가 될 수 있겠고, 오케스트라는 결국 인간의 인간 표현의 연장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그 표현 연장의 구체적인 설명으로 악기를 예시로 들었어. 그렇지? 악기가 그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방법 속에서의 전신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기준점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번 문장을 딱 보셨을 때 네리스의 역할은 뭐야? 환원이죠. A-입니다. 앞에서 내가 좀 어렵게 말했지 풀어서 얘기해 줄게. 이 생각이 하시면 돼요. 그러면 즉 다시 말해 라는 표현 자체는 string, 현악기에 대한 설명. 얘는 목소리의 어떤 상응하는 것이며 소리로 내는 악기는 즉 관악기라고 하죠. 그건 vocalization. 소리에 상응을 하고 뭐 휘슬링, 휘파람이나 그 다음에 percussion, 이제 타악기라고 하는데 이 타악기는 clapping이나 foot tapping이라는 게 있죠. 즉 악기 이퀄 인간의 어떤 전신이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아니겠어? 그치? 인간 몸에서 비롯되는 것. 그치? 이 악기와 인간 몸에서 비롯되는 소리의 동일성,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게 1번 문장이었다는 거. 그래서 논리적 단절은 없었습니다. 자,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번. 만약에 이 가정, 즉 악기가 인간 몸의 전신이다라는 이 가정이 타당하다면, 그렇다면 많은 숫자의 어떤 악기들이 결국 has been devised, 보완된 다양한 어떤 문화 속에서 생겨난
그런 악기들의 많은 양이 언제? 선사시대 때부터 많은 양이 단지 means 수단이 되는 거죠. imitating, extending musical qualities. 이 음악적 특질, 자질에 대한 어떤 모방과 연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방금 이거에 대한 내용의 부연 설명 아니겠어? 그렇지? 얘에 대한. 즉 이게 사실이라면 결국 많은 문화에서 악기는 뭘 따라한 것이다? 인간의 음악적 특징을 따라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동일성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2번도 역시나 이 얘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3번은 특히나 노래들은요, 만들어진 인간의 목소리로 만들어진 이런 노래들은 따라서 가장 보편적이고 중요한 음악입니다. both A and B. 어디? 역사적으로나 문화적 어떤 스탠포인트, 관점으로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3번은 인간이 만들어진 노래가 역사적, 문화적 관점의 역할이다라는 걸로 봤을 때 결국 인간 표현의 연장이 악기다. 즉 악기는 인간의 몸이다. 즉 문화 속에서의 이 많은 문화 속에서의 악기들이 결국 인간을 따라하고 있는 것이다. 모방하고 있는 것이다. 악기와 인간의 몸과의 어떤 관련성에 있어서 인간이 만든 노래가 역사적 문화적 관점의 중요 요소이다라고 말하는 건 좀 뜰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 노래라는 건 어떻게 어떤 악기나 음악이라는 것에 어떤 빗대어서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어떤 사회적 관점으로서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는 이 글의 내용상 뜰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4번을 읽어보시고 2번을 부연 설명해 주는지를 봐주셔야 되겠죠. 그 4번이 이제 바로 나옵니다. 현대 오케스트라가 아주 크게 다양화되어 있지. 소리의 팔레트를 다양화시켜. 이런 작곡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이 소리의 어떤 팔레트를 다양화시키고는 있지만 결국 전반적인 range of tonal, 이 소리의 어떤 빈번함, 이것들은 뭐로 남아있어? 전부 다 인간의 그것 안에, 즉 여기에서 전반적인 범주 안에 남아있게 된다. 인간의 목소리에. 결국 뭐라는 것도 이 전반적인 어떤 음악, 소리라는 것도 결국 인간의 어떤 목소리의 어떤 범주 안에 결국 다 남아있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음악이라는 건 인간 목소리에 남아있게 된다. 뭘 부연 설명하고 있니? 이걸 설명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3번이 뜬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드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3일 사이에서 가장 쉬운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정확한 해석만 어느 정도 되신다면 소재와 특징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 뜨는 부분이 분명 존재한다라는 거. 그렇지? 그게 이 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 걸 다 읽었으니까 오케스트라는 결국 뭐의 연장선을 얘기하는 것이다? 인간의 몸의 일부의 연장선을 얘기하는 것이다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오케스트라는 역사다, 큐뮬레이티브 축적된 어떤 문화의 진화, 어떻게 현대 오케스트라가 미러하고 있는지 다양한 인간의 어떤 표현을, 정답 2번이죠. 오케스트라가 미러하고 있다는 건 반영하고 있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오케스트라의 악기들이 전부 다 인간의 표현에 있어서 얘가 전신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반영을 하는 거죠. 정답. 그래서 2번이었습니다. 3번 악기의 소리 vs 인간의 목소리. 아니 역시 이것도 대립, 아까도 얘기했지만 vs 관계 이거 제목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쓰임이잖아. 저거 항상 대립 관계를 얘기하는 거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아니었다는 거. 4번은 모든 악기의 소리가 어디에서 오게 된다? 인간 들어가면 괜찮았을 텐데, 그지? 당연히 틀렸죠. 그래서 다양한 소리의 발견은 뭘 통해서 일어난다? 인류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다양한 소리가 발견된다? 이건 조금 뜰 수밖에 없습니다. 소재에서의 1번 문장, 2번 문장에 관통하고 있는 건 오케스트라였습니다. 그 오케스트라에 쓰이는 악기가 인간의 몸에서 비롯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면 되는 글의 내용이었죠. 오케이, 36번. 요거는 이제 어제도 좀 많이 틀렸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글쎄요. 여기에서 방향성으로 따지자면 사실 한번 볼까? 첫 번째 얘가 조금 난도가 있었던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었느냐? A번도 괜찮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 한번 보도록 할게. 뼈가 없는 동물들에게 뭐 웜스나 벌레나 어떤 해파리와 같은 얘네들이 퍼슬리제이션, 그러니까 이게 소재라는 건 여러분들이 좀 확실하게 잡아주셔야 돼요. 뭐에? 이 스켈레톤이 없는 동물들, 연체 동물들의 어떤 그런 퍼슬리제이션, 그치? 화석화가 이 글의 소재였어. 이게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 그래서 이 soft bodied animals, 얘가 이제 일반화 시켜주고 있죠. 몸이 이제 연체 동물들은 화석화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몸이 보호되어져야 돼. 뭐로부터? 이 부식, 부패로부터 보호되어져야 하거든. 그러니까 파실리제이션 되기가 뭐하다? 어렵다, 드문 일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몸체 자체가 보통 노출이 되거든. 어디에? 공기나 물에 노출이 돼요. 뭐와 함께? 많은 산소와 함께 공기나 물에 노출이 돼. 그래서 그게 빠르게 급진적으로 뭐 되어져? 부식, 부패가 되어버리게 되는 거지. 요까지. 그러면 지금까지는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파실리제이션의 이 소프트 바디드 애니멀의, 그치?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드문 일이 될 수밖에 없다. 그치? 왜? 빨리 부식돼 버리니까. 노출돼서. 그치? 그래서 박스글은 전부 다 소재는 뭐다? 소프트 바디 애니멀스. 이렇게 할까? 얘네들이 화석화되기가 레어하다. 드문 레어 이벤트다. 이게 이 글의 핵심이었다. 그치? 왜? 부식되니까. 이걸 마지막으로 빨리 부식되기 때문에. 그치? 이걸 마지막으로 A, B, C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A번을 한번 읽어보시면 글쎄 화석화의 어려움의 얘기는 하지만 대조를 일단 걸었습니다. 빨리 부식되기 때문에. 하지만 때때로 소프트 바디드 애니멀은 소재 그대로 잡고 있습니다. 얘는 급진적으로 묻어지게 돼. 고운 어떤 진흙에 의해서 묻혀지게 된다. 아까 쌤이 A의 가능성에 대해서 잠깐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대조 다음에 조금 뜬금없게 뭐 연체동물, 소프트 바디드 애니멀, 얘는 진흙에 의해서 매장이 된다라는 건데 사실 부식된다 하지만 진흙 매장이 된다 때때로. 근데 조금만 더 읽어보면 물이 스며들어. 뭘 통해서? 그 진흙을 통해서 훨씬 더 천천히. 뭐보다? 일반 모래보다. 그래서 이 몸체가 does not decompose as fast, 그렇게 빠르게 부식되지 않는다가 결론이야. 결국 머드에 묻혀진다라는 것은 뭐야? 부식이 그만큼 어떻게 된다? 느리게 된다라는 얘기. 그치? 그러니까 이게 부식 때문에 레어한 이벤트야. 하지만 진흙에 묻혀지면 좀 느리게 돼. 그러니까 요 맥락에서는 사실 A도 나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게 사실 이 포인트였죠. 그래서 얘는 일단 세모, 뭐 코에 걸면 코그릴. 그러니까 많은 가능성을 쌤이 얘기한 거예요. 사실 이 노란색 얘기만 봐도 연결이 될 수 없다는 거 충분히 알 수 있겠지만 이 부식의 속도라는 거의 측면에서 rapidly하게 돼. 하지만 좀 더 not as fast, 그렇게 빠르게 되지는 않아. 요 내용에 있어서의 대조. 뭐 괜찮다, 나쁘진 않았다 정도 잡아두시고, 그럼 B번부터 한번 가보자 이거지. B번은 the animal is likely. 그럼 여기서 말하는 the animal은 앞에서 얘기한 soft body animal을 얘기하는 거겠고, 그치? 앞에서 얘기한 그 연체 동물은 뭐 할 가능성? fossilize가 될 가능성이 근데 있는데, 이 온리프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좀 잘 해주실 필요가 있어. 얘가 기본적으로 한정사 아니겠어? 한정사? 한정적인, 오직 이때에만. 이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규는 오직 적게 먹었을 때만 살이 빠져요. 그러면 적게 먹으면 얘가 살이 빠지는구나에 집중하시면 안 돼. 이거는 only if는 무슨 얘기야? 적게 먹는 거 말고는 다 살쪄요. 뒤집어 얘기하면.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야 사실상. 한정사라는 게 그런 거야. 그래서 뭐 한 이후에 죽은 다음에 바로 묻혀진 뒤에만, 또는 묻혀지는데 산채로 매장, 산매장을 당하는, 생매장을 당할 때에만 화석화가 될 수 있어요. 자, B번은 화석화의 조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온리프를 강조한 이유가 1번과 5월 2번이 나오지, 그치? 1번은 뭐였어? 죽자마자 매장. 두 번째는 뭐야? 산채로 매장. 이 두 가지 경우에만 화석화가 될 수 있다. 그럼 이 말을 조금 뒤집어 얘기해보면 요거 아니겠어?
화석화가 레어한 일이에요? 부식 때문에? 화석화가 되긴 하는데 이때만 돼요. 즉 이때 아니면 화석화 안 돼요라고 봐야 돼. 그래야 얘랑 똑같은 말이라는 게 인지가 될 수 있겠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말의 뉘앙스가 승희야. 말의 뉘앙스가 화석화되기가 어려워요. 부식이 빨리 돼서. 화석화가 돼요. 그러니까 이 말 때문에 말의 부정적 의미와 긍정적 의미 때문에 이 말이 똑같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부식 때문에 레어한 일인데 화석화가 되는데 요때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즉슨 얘 빼고는 안 돼요. 이 말인 거야. 그러니까 같은 말이 되는 거지. 뭐 하다는 거? 이게 레어한 이벤트라는 것이 똑같은 말로서 지금 반복되는 게 B였다는 거야. 오케이? 요렇게 여러분들이 첫 번째 잡아주셔야 돼요. 요게 좀 어려웠던 부분이었다. 라고 인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C번 한번 볼게요. The very soft wet earth. earth는 지구도 되지만 땅도 되죠, 땅. 바로 그 축축히 젖은, 부드럽고 젖은 땅이 종종 뭘 포함하고 있어? 많은 다른 유기물질을 또한 포함하고 있다. 땅의 속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럼 박스글 마지막 내용의 부식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 그치? 그리고 그것이 다 산소를 더 빠르게 써버리게 되는 것이죠. 라는 얘기. 그럼 C번은 어떤 모르겠지만 젖은 땅, 젖고 부드러운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박스글에는 좀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보자. 그러면 요 A를 얘를 뭐라고 하지? 얘를 A라고 합시다. 얘를 대조 뒤에 겪은 B라고 합시다. 그럼 B가 얘기하고 있는 건 결국 뭐야? A 다시죠? 얘는 A'입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얘도 연결이 되고 얘도 연결이 되는 데 있어서 누가 먼저 나와야 되냐? 요게 핵심인 거지. 그치? 둘 다 연결이 되는 부분이야. 껴 맞추자면. 그치? 그럼 뭐부터 나와야 돼? A-부터 먼저 부연 설명이 이루어진 다음에 걔를 대조를 걸어야 되겠지. 그치?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 방향성이 대조 뒤에 마이너스 A 혹은 B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방향성만 맞추면 안 돼. 얘가 누굴 부연 설명하는지를 보셔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B 다음에 CA로 연결될 거냐 아니면 바로 AC로 연결될 거냐. 그러면 얘 마지막에 그 젖은 땅에 대한 부연 설명을 마지막에 해준 게 누구냐가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B번 마지막에 보시면 산채로 묻을 때만 돼. 심지어 그때 그때 이후로도 가능성이 부식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도 그래도 그리고 나서 부식되기도 해요. 왜? 물이 들어가거든. 뭘 통해서? That seep 어디에? 침전물을 통해 들어가는 물. 어디? Around it. 그 생명체 주변에 침전물을 통해서 스며드는 물이 is rich in oxygen. 산소가 풍부하거든. 그지? 산소가 풍부해.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물에 대한 이야기로 부식될 조건부에 대해서 이렇게 되더라도 부식되는 거야. 즉 부식된다라는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 그럼 땅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니까 뭐다? 실전에서는 BAC 찍고 가시면 돼. B의 땅에 대한, 요 젖은 땅에 대한 언급이 없었죠. 그러면 검산용으로 A번 마지막에 땅에 대한 언급이 있는지 잠깐 보고 갈까? 뭐가 나오니? 마지막에 뭐가 나와? 얘가 나오죠. 머드가 나오죠. 저 파인 머드. 고운 진흙. 그치? 그 고운 진흙을 통해서 물이 스며들어가 느리게. 된 뭐보다? 모래보다. 그래서 바디가 does not 그렇게 빠르게 부식되지는 않아. 그런데 그 C번에서 얘기했었던 바로 그 젖은, 즉 진흙을 얘기하는 거죠. 그 땅이 종종 산소, 많은 유기물질들을 포함하고 있고 그게 또 산소를 use up, 다 갉아먹어버리는 거야. 그럼 산소가 없다는 건 부패가 덜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빠르게 다 산소를 없애버리면 일부 이 소프트 바디드 애니멀들은 다 어디에서? 부식에서 탈출할 수가 있는 거야. 아, 그 머드 때문에 뭐가 되는구나? 화석화가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이게 좀 뭔가 되게 단조로우면서도 항상 그렇잖아. 순서나 삽입 문제는 막상 풀고 나서 답을 알고 나면 이게 아하 포인트가 되는데 막상 실전에서 정답이 모른 채 딱 보여지게 되면 뭐랑 연결할지에 대한 생각이 좀 잘 안 들어. 그럴 땐 항상 연결사는 진짜 여러분들 각 연결사 조건부마다 여러분들 역할을 다 잡아 두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조,
대조나 양보의 연결살, 그 플러스 마이너스의 방향성이 달라지는 그 포인트의 연결살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순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내용에 대한 반복. 그치? 그 생각을 항상 하시면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B, A, C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 그럼 이 글의 주제는 무엇이냐? 라고 봤을 때 1번 이 화석화, 동물의 어려움. 이거 괜찮은데? 근데 동물의 뼈가 아니지. soft-bodied animals였으니까 얘가 틀렸고요. 역할, 산소의 역할, 이미 틀렸습니다. 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소재는 뭐였어? fossilization이었어. 크게 봐야 돼. 이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치? 화석화에 대한 얘기. 화석화의 과정에서의 산소의 역할? 산소에 집중되시면 안 되겠죠. 연체 동물에 집중이 되셔야 되겠지. 그치? 한번. type of animals, 어려운, 화석화가 되기 어려운, 동물의 조건? 동물의 유형이 아니지. 뭐해? 화석화가 되는 조건이야. 이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화석화가 되기 어려운 동물의 유형들. 이게 아니죠. 3번, 컨디션. 이거야, 이거. 동물의 유형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되고, 뭐에 초점 맞춰야 돼? 조건들. 이 soft-bodied animals, 얘에 집중이 되셔야죠. 집중된 건 얘였습니다. 그래서 soft-bodied animal이 화석화가 되는 것에 대한 조건이 되겠죠. 그렇죠? 그게 어떻게 돼야 돼? 진흙이 있어야 돼. 그렇지? 다른 조건은 산소 때문에 부식이 돼. 5번. 바다 생명체에서 이미 나가리죠. 그렇죠? 바다 생명체가 are decomposed and fossilized. 그러니까 부식되고 화석화가 되기보다는 부식이 되는 이유. 바다 생명체 X. 또 바다 생명체는 뭐 보고 얘기한 거야? 해파리 보고 얘기한 거네. 그렇지? 젤리피쉬. 37번 갑니다. 얘는 어땠어, 얘들아? 유전적 생물학적 메커니즘이 배고픔과 satiety, 배부름을 얘기해, 얘들아. 배고픔과 배부름을 통제하는데 뭘 보장해주면서 사람들이 먹어 충분한 음식을 뭘 충족시키기 위해 에너지의 필요성,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충분히 사람들이 먹는 걸 보장해주면서 그래서 인간 역사 전반에 걸쳐 대부분 getting enough food, 음식을 충분히 먹는다는 것은 primary challenge였다. 제 1순위였다. 그럼 역사에 있어서 이 충분히 먹기란 첫 번째 도전이었다. 얘를 뒷받침할 수 있는 ABC를 찾아줘야 되거든, 결국. 그치? A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In such an environment. 그 환경, 어떤 환경이어야 돼, 얘들아? 음식을 충분히 먹는 것이 1순위인 환경 속에서. 이걸 잡고 들어가셔야 돼. 이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are not devoting substantial conscious effort to managing body weight. 여기서 이미 나가리죠? 이 몸무게를 관리하려고 노력하는 거. 이 의식적, 상당한 의식적 노력을 하지 않는,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은 are probably, 아마 gaining weight, 살찔 거야. 이 말인 거야. 그치? A번은 노력 없으면 살찔 거야. 선생님한테 하는 얘기인가? 기분이 언짢네.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환경 속에, 환경 자체도 틀렸죠. 살 빼려고 하는 노력이 얘와는 좀 다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환경에서 이미 다른 조건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A번은 음식 먹는 것이 첫 번째인 도전인 환경 속에서 살 뺀다, 살찐다 이런 얘기는 사실상 특징에서 틀렸죠. 소재도 틀렸고. 자, B번부터 갑니다. 오늘날 환경에서. 오늘날, 하지만 대조 나왔습니다. 자, 오늘날 환경은 환경이다. 어떤 환경? 음식이 널리 사용 가능하고 비싸지도 않고 종종 high energy, 에너지도 많고 에너지 밀집도, density도 많아요. 그리고 minimal physical activities가 is required for daily living. 일상생활에서 요구가 최소화가 되죠. 그죠? 그럼 B번은 무슨 얘기야? 지금 대조 걸고요. 얘를 과거라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현재는 먹는 것은 많이 좋아졌는데 활동 자체가 많이 요구되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얘기해주고 있다. 그치? 그러니까 먹기가 1순위였는데 하지만 오늘날은 이렇게 돼 있어. 이거의 정반대가 되겠죠. 그쵸? 적게 먹고 때 라는 얘기. C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C번은 C번 뭐였죠? 인간의 몸이 발달해.
기능하기 위해서 환경 속에서 어떤 환경? 음식이 드문. 잠깐만. 음식 먹기가 1순위인 도전과제에서의 아무런 연결사 없이 AA-를 말하고자 하는데 음식이 부족한 환경 속에서 인간 몸이 발달해?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 그치? 음식의 부족성 환경에서는 인간이 발달해? 이 관계성에서는 맞지 않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번 일단 환경 틀렸고 2번은 음식 부족이 인간의 발달을 일으킨다 틀렸고 그래서 누가 먼저? B가 먼저 와줘야 된다는 방향성으로 잡아둘 수 있겠네요. 그렇죠? 좀 정리해 볼게요. 자, B의 마지막 내용은 뭘 얘기하고 있었습니까? 하지만 오늘날 환경에서는 음식이 널리 이렇게 되어 있고 활동이 좀 적게 돼. 연구진들이 얘기하고 있다는 건 방금 얘기했던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하겠다는 거지. 이 사람들이 제안을 했어. 현대 환경은 어떻다? 몸무게가 control, has taken body weight control. 이 몸무게의 통제를 from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 From instinctual, 즉 무의식적인 과정에서 that requires substantial cognitive effort. 미안, 선생님 실수했다. 얘부터 나와 주셔야죠. 어쩐 이게 안 맞더라. 미안, 선생님 실수. 그래. 지금 읽으면서도 쌤이 갸웃했었는데, 그치? 미안, 실수했습니다, 쌤이. 자, 어쨌든 이 인간의 발달에 어디? 여기죠, 여기. 충분히 먹기가 첫 번째 도전인 환경. 그게 어디야? scarce한 환경. 얘가 A-였어. 그치? 얘가 A-. 맞아요. 얘도 근데 대조로서 연결이 된다. 선생님 이 얘기하려다가 참 미안해. 자, 봐. 여기 봐. 여기가 이제 대조 다음에 아까랑 똑같은 과정이죠? 대조 다음에 얘가 B고 얘가 A라고 쳤을 때 얘가 A-인 거죠? 그렇죠? 아까랑 똑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얘가 먼저 나와주시고 그리고 대조로 연결된다.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 인간의 몸이 발달해. High levels of physical activity. 그래, 신체 활동이 많은 곳. 그치? 이런 환경에서 발달된 몸이 의무적이어야 돼. For survival. 생존에 있어서 의무적인 형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상황, 즉 음식이 부족하고 활동이 많아지는 상황이 뭘 초래하게 돼? 발달. 다양한 어떤 신체적 메커니즘, 체계의 발달로 이어지지. 이게 몸이 deposit energy, 에너지를 축적시키고 defend against energy loss, 에너지 손실로부터 막아주게 되니까.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부정하는 게 B였죠. 그렇죠? However 뒤에. 하지만 오늘날 환경은 그렇다 안 그렇다? 안 그렇다. 즉 먹을 건 싸지고 많아지고 좋아졌는데 활동이 적어졌다. 그게 여기였죠. 그래서 연구진들이 말한 게 뭐야? 그걸 부연 설명하는 부분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환경에 있어서 다시 이런 본능적인 과정에서 어디로 갔다? 이런 인지적 노력으로 가게 되었다. 그렇지? 우리 그냥 핸드폰 하는 세상, 컴퓨터 하는 세상, 우리가 공부하는 세상 하다 보니까 몸이 책상에 앉아 보니까 우리가 직립보행하다가 다시 구부러지고 있어. 그지? 거북목이다 뭐다 해서. 그래서 그런 환경이 돼가고 있고 A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뭐하지 않는 의식적 노력을 하지 않는 살 빼기 위해서 의식적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 노력하지 않는 환경 어떤 환경? 이런 환경을 부연 설명하고 있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소재 연결이었습니다. 방향성 쌤이 실수가 있었지만 이거 A-와 대조와 마이너스 A 그대로 연결이 된다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38번 이제 삽입으로 가보도록 제목도 가셔야죠. 자, 그래서 이 글의 요지는 그래서 핵심은 뭐다? 옛날에는 활동이 많아서 살 뺄 일이 없었는데 오늘날 같은 경우는 의식적으로 살 빼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니까 현대 환경에서 체중 조절은 저절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즉 의식적 활동이 존재해야 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정답 2번.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이 정도만 할게요. 38번 삽입 가보도록 할게요. 벗이 있었고요. 대조의 흐름이다 보니까 명확한 논리적 단절이 있을 수 있겠죠. A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대신에 결정을 할 거야. 줄이도록 노력을 뭐와 매칭시킬 what they perceive 그들이 인지하는 것 뭐로써 low level of current pay
현재 페이의 낮은 수준으로서 그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과 일치시킬 그들의 노력을 줄이는 것에 결정을 할지도 모릅니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뭔지 모르겠어. 뭔가 넣기에는 막연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빨리 읽어주셔서 논리적 단절을 찾아보자. 자, 개인의 동기부여, 인상책, 이런 것들이 증가돼 노력을, 개인의 그룹 구성원들의 어떤 노력을 증대시켜 줄 수 있을지라도, 그리고 아직 추가, 따라서 강화도 시켜주겠지. 증가시켜주고, 노력도 증가시켜주고, 그룹의 퍼포먼스도 증가시켜주겠지. 하지만, 그럴지라도, 그 개인들의 어떤 인센티브들은 또한 have some potential disadvantage of group process. 이 그룹의 과정, 처리에 있어서의 잠재적 디스어드밴티지도 있다. 아, 그러면 개인에게 주는 장려, 인센티브가 뭐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적 요인도 있지만 마이너스적 요인도 있다. 필자가 강조하는 건 플러스니 마이너스니 얼도절의 주절이 강조문이니까 마이너스가 포인트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소재, 하나의 소재를 뭘로 가고 있니 얘들아? 개인의 인센티브를 뭐도 있지만 플러스도 있지만 마이너스도 있어요. 이 얘기를 얘기해 주는 거야. 그렇잖아. 우리가 지금 여기 막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중 한 명에게만 제 퍼포먼스 좋았으니까 쟤한테 인센티브 주자 이렇게 얘기가 돼버리면 나도 저 사람처럼 열심히 해야지 라는 퍼포먼스가 더 증가하기도 하겠지만 반대로 쟤 한국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왜 저한테 많이 주지? 에이씨 이렇게 해서 불이익이 올 수도 있다. 구체적인 얘기는 안 나왔지만 어쨌든 플러스 마이너스 나올 수 있다. 계속 이어집니다. 아직 1번 안 나왔어. 그 잠재적인 문제가, 그럼 문제는 뭐에 포커스를 맞추겠다는 거야? 디스어드밴티지에 포커스를 맞추겠다는 거야. 문제는 그러니까 뭐란 얘기야? 그룹 구성원들이 비교를 할 거야. 자신의 보상과 다른 사람들의 보상을 비교한다는 게 문제인 거야. 그치?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치? 내가 쟤보다 덜. 약간 이런 것에 대한 비교가 이루어지겠지. 자, 그럼 이제 마이너스에 포커스를 맞춘 글에서 아무런 연결사가 존재하지 않았으니 같은 말 반복해줘야 돼. 자, it might be hope. 이렇게 희망되어질 거야. 개인들이 would use their coworkers. 자신의 동료를 뭐로써 보는 거야? 모델. 여기서 모델은 뭐가 되는 거야? 어디 갔노? 이 비교한다라는 것으로서 되겠죠. 그렇죠? 이 상향 비교 같은 모델로서 이렇게 보기도 할 거야. 이는 영감을 주겠지. 그들이 뭐 하도록? 더 열심히 일하도록. 그럼 뭐야? 플러스의 방향성도 있을 거야. 이 얘기인 거야. 그치? 계속 그 예시가 어떤 예시냐? 이분법 구조로 글을 이제 이어나가고 있는데 그 예시로서 기업이 Employee of the Week, 이번 주의 회사원, 이번 주의 사원, 그렇잖아. 2주의 사원, 이달의 사원, 그런 거. 그치? 이런 것들을 설치해 놓게 되면,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했을 때 그들은 뭐에 집중한다고? 발달시켜. 자기의 어떤 긍정적인 비교의 어떤 유형을 발달시키려고 시도하겠지. 이게 플러스적 요소의, 그치? 예시가 될 수 있는 거고. 자, 반면에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분법 구조, 이 플러스적 과정도 있을 거야. 예시까지 얘기해주고 있어. 그럼 3번을 기점으로 해서 대조 연결사를 썼다는 건 뭐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는 거야? 마이너스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야. 그러면 아까 버티에 나온 내용 잠깐 한번 기억해 보시면 버티에 나온 내용은 결국 자신이 다른 사람 현재 페이의 낮은 수준으로서 그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과 일치시킨다고 했지. 그지? 이건 마이너스적 조건으로서의 일치가 되겠지. 그치? 근데 얘를 넣겠다는 생각 하지 말랬으니까 그룹 구성원들이 이렇게 믿을 거야. 뭐라고? 다른 사람들이 being rewarded, 보상을 받았을 거야. more than they are. 그들이 받은 것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았을 거야. 뭐에 대해서? what they perceive. 그들이 인지한 것. 뭐로서? 똑같은 업무로서 그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그들이 받은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받았다고 믿게 된다면 아까처럼 쟤는 나랑 한 게 똑같은 것 같은데 왜 제가 더 많이 받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게 된다면 그들은 may change, 바꿔버릴 거야. 뭐들을? 그들의 행동을. 어디 쪽으로? 시도 쪽으로. 뭐 할 시도? restore equity. 동일성을 회복할 수 있는 시도로. 그치? 뭐야? 쟤 저만큼만, 나 똑같이 했는데 쟤는 저만큼 해서 저만큼만, 그럼 나도 저만큼만 할래. 동등해야 되니까.
이 이퀄티를 회복하고자 하는 시도로 그들의 행동을 바꿔버릴 거야. 그게 뭐야? 다음이죠. 그죠? 아마도 그들은 시도할 거라고. 더 열심히. In order to 뭐? Receive greater reward for themselves. 그들 스스로를. 그럼 이퀄티 한다는 건 난 쟤보다 더 할 거야. 이렇게도 되겠지. 그게 이거지. 그치? 4번 이에요. 그들 스스로 열심히 하기도 하겠지만 자, 열심히 한다라는 것에 대한 뭐가 돼야 돼? 포리그스는 하위 개념이 돼야 돼. 그럼 이 하위 개념의 내용 5번이 논리적 단절이 없으려면 앞에서 뭐?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와줘야 되겠지. 그치? 근데 뭐가 나오고 있어? job absenteeism. absent가 뭐야? 결석이지. 그러니까 이 잦은 결석, 직업의 결석이 증가된대. 이건 열심히 한다의 예시가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5번이 뭐가 된다? 논리적 단절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사실 막상 읽고 나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박스글에 대한 기억이 지금 당장 나지 않으시더라도 충분히 단절을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였다는 거. 39번도 마찬가지. 제목부터 가봅시다. 그러면 결국 이 글의 제목은 뭐에 포커스를 맞추겠다는 거야? 리워드가 개인의 어떤 인센티브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퍼포먼스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얘기가 핵심이지. 좋게도 나쁘게도 줄 수 있다. upward, downward comparison. 상향 비교, 하향 비교가 뭐? 자존감, 우리의 자존감에 영향을 준다? 제가 많이 받았으니까 쪽팔려. 아니잖아. 그지? X. 이 동등성의 차이가 뭐 상대적인 것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상대적 평가, 절대적 평가 아니었죠. 중요성, 뭐 구별이 되는 어떤 보상, 뭐에 기반으로? 경쟁을 기반으로 경쟁 얘기가 페이스가 경쟁 핵심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경쟁을 기반으로 한 다른 보상의 중요성. 어떻게 프로바이딩 이거죠. 인센티브가 리워드잖아. 이 개인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어떻게 그룹 멤버들에게 영향을 줄까요?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요. 라고 답이 되죠. 글이. 그치?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될 수 있다. 5번은요. 한 사람이 좀 더 많은 리워드를 받을수록 그 사람의 행동이 변한다죠. 아니, 이게 others였다면 얘가 정답이에요. 얘도 정답이에요. 그치? 하지만 그 사람의 행동이 변한다? 아니. 주변 사람들, others에 영향을 줄 수 있다가 이 글의 핵심이었다는 거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9번 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아슬아슬한데 40번까지만 일단 할게요. 혹시라도 쌤이 못한 뒤에 문제 41, 42는 질문 한번 해주세요. 시간상 여기까지만 할게요. 40번까지만. 자, 얘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박스글에 너는 연장된 워런티를 받지 못할 거예요. 뭐에? 너의 스마트폰에 연장된 어떤 보증서 같은 걸 받지 못할 거야. 만약 네가 오직 keep for a week, 일주일만 네가 그것을 유지시키려 한다면 스마트폰에 대한 어떤 연장된 그 보증서는 받지 못할 것이다. 이 얘기인데 글 읽다 보면 스마트폰에 대한 얘기가 나왔니 안 나왔니? 보증서에 대한 얘기 나왔어 안 나왔어? 하나도 안 나왔어. 그지? 결국 이 글의 소재는 뭐였어 얘들아? 첫 문장. 한 이론이 말하고 있는 게 이거야. 이론 얘기한다는 얘기는 일반화부터 먼저 시작하겠다는 거죠. 직접적 연관성이 있다는 게 이 이론의 특징이었어. between 뭐와? 더 짧은 삶의 기대 수명을 가진 어떤 생명체와 더 큰 외부적 위협을 느끼는 이 애들 사이에서의 어떤 직접적 연관성이 있다라는 이론. 그거의 부연 설명으로 특히나 더 큰 먹힐 위협을 받은 즉 애니멀들은 진화를 해. 어떻게? 더 짧게 살고. 이 얘기만 계속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얘는 여기부터 보자. 4번 앞뒤 내용부터 볼게. 그래서 짧은 동물이 생명을 짧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열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종들인데 대부분의 어떤 종들이 또 live long, 오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DNA 오류를 고칠 수 있는 시기도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쥐 같은 경우는 2년밖에 못 살거든요. 2년. 우리는 뭔가 병에 걸리면 DNA적 오류가 있어서 뭐 유전적 오류가 있어서 뭐 당뇨가 걸리든 암이 걸리든 뭘 걸리면
그걸 고칠 수 있는 시간적, 그치? 그 뭐라고 해야 돼? 오래 사니까 G보다는 그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럼 3번은 방금 3번 요 얘기를 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너무 짧은 인생을 사니까 절대 진짜 진화적 어떤 압박도 없어. 얘네들은 그 진화 메커니즘을 진화시킬 이 DNA에 오류가 생기면 그걸 고칠 수 있는 시간도 없는 거야. That occur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하는.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 짧게 사는 종들의 개체들이 오래 살지 못하잖아. 뭐하기에? 그 오류를 경험하기에 충분히 오래 살지를 못하니까 그런 거야. 그리고 나서 다음 문장. 플립 사이드, on the flip side는 뭐겠어? 반대편을 얘기하는 거니까 대조입니다, 얘. 그치? 반면에 종은요, that is more dominant in its environment. 그 환경을 지배하고 있는, 더 지배하고 있는 종들은 또 두 번째 종, can continue to reproduce for most of its life. 자기의 생명의 대부분을 번식하는 걸 계속 할 수 있는 종들에게는 will gain, 얻을 거야. 이점을 어디에 있어서의 그 축적된 DNA 오류를 고치는 데에서의 이점을 얻을 거래. 그치? 그러면 니네가 아까 짧게 사는 동물에 고칠 수도 없잖아. 시간이 없으니까. 반대로 좀 더 지배적인 환경에서 살고 있는 종들은 고칠 수가 있어. 이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좌지우지 포인트는 몇 번이야? 4번이야. 그치? 그리고 5번 뒤에도 무슨 얘기하고 있어? 지금 5번 뒤에도. 더 오래 산다면 번식도 더 많이 하겠지. 계속 요걸 부연 설명하고 있으니까 5번은 단절이 없어. 그럼 잠깐만, 이 글은 단절이 없는 글이야, 사실상.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스마트폰 한번 생각해봐. 내가 일주일만 갖고 있다면 보증서 같은 건 없을 거야. 이거는 생명이 긴 동물들에 대한 비유겠니? 짧게 사는 동물들의 비유여야 되겠니? 일주일밖에 갖고 있지 않다면 보증서도 없을 거야. 그럼 뭐야? 짧게 사는 동물들의 예시가 되셔야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짧게 사는 동물들의 설명이 끝난 지점, 명확히 끝난 지점의 부연 설명으로서 얘기를 해줘야 그의 반대편에 길게 사는 동물에 대한 부연 설명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겠지. 이해되겠어? 그렇기 때문에 부연 설명 몇 번? 4번에서 진행이 되셔야 한다라는 거. 그렇지? 이렇게 잡아두시면 되는 게 39번. 마지막 40번. 플러스 제목. 그래서 이 글의 제목은 결국 뭐가 돼야 되겠어? 그치, 이거지. 어떤 위협, 수명, 진화, 이 세 사이에서의 연관성. 짧게 살기 때문에 고칠 수도 없고 힘들며 길게 살면 번식할 기회가 많아서 고칠 시간도 있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성을 얘기한 짧게 살고 길게 삶으로써 생기게 되는 DNA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시간,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었으니까 5번 체크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얘는 한 문장만 보도록 합시다. 정답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포인트만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요약문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사고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노력해라. The problem, 문제를 A 하려고 노력해라. 뭐함으로써? Changing the B of its application. 그의 적용을 B,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B를 바꿈으로써 문제를 A 하려고 노력해라. 이거죠. 그렇죠? 어디에서? 이 사고를 자극하기 위해서. 그렇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봐주시면 되고. 어디죠? theorist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할게. 여기 있다. 그렇지? 이러한 앞의 이러한 분야의 이론가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 과정들 수행하는 at the global level, 전 세계적인 규모에서 수행되고 있는 과정이 might be mirrored, 반영되어지는지 at the logical level, 논리적인 수준으로 반영되어지는지를 고려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how the process, 그 과정이 operating at the local level, 지역적 수준에서 수행되고 있는 그 과정이 어떻게 might be generalized, 일반화되거나 altered, 바뀌어지는지 그런 것들도 뭐 하게 된다? 반영되게 되어집니다. 만약 뭐 한다면 그들이 move to the global level, 전 세계 쪽으로, 전 세계적인 규모로 이동되어지게 된다면 여기서 they가 가리키는 건 그 프로세스죠. 그게 might be generalized, 일반화되어지거나 바뀌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론가들의 특징은 결국 뭐다? 이게 글로벌 수준이 결국 아까 어디 무슨 수준? 로컬 수준. 이 로컬 수준을 글로벌 수준으로 바꾸어 버리게 되면 결국 뭐 하게 된다? 그게 일반화되어지거나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필자가 말하는 건 뭐다? 일반화되어지거나 변경되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여기에서 이제 핵심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잡아서 봐주시게 된다면 A번 뭐를 바꿔서 B번부터 봅시다. 뭐를 바꿈으로써 스케일, 규모가 되겠죠. 그렇죠? 규모. consequences, 결과가 아니고요. 순서도 아니고요. 목적도 아니고요. 순간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정답 1번. 재구성한다라는 것은 결국 뭐가 된다? 1번 하나 변경이 될 수 있다. 다시 볼 수 있게 된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어렵지 않게 체크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해결된다, 공유된다, 해결된다. 이 비주얼라이즈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시각화, 즉 상상하게 된다라는 얘기인 거야. reassess, 재접근을 하게 된다. 저 재접근도 괜찮겠는데? 그렇지? 하지만 B가 모먼트, 순간이라는 게 틀렸죠. 순간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규모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저 포인트로서 잡아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오늘 수업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